저는 프랑스 혁명사에 대해서 잠깐 할 건데, 우리 독립정신 책 사셨죠? 안 사신 분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이렇게 챕터마다 보시면요, 각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도 있고, 당연히 지금 목사님이 설명하신 미국도 있고, 또 이제 러시아도 있고, 또 중국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보면은 그 나라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나라가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전쟁과 역사 속에서 이러한 민족성을 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그런 걸 보면서 독립정신,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그 나라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깨우치면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독립정신이란 책을 꼭 사서 꼭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이승만 스터디 연구에도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정말 성경 다음으로 되게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자부합니다. 그래서 꼭 보시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 독립정신을 썼을 때 혹시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29살이었습니다. 29살에 그것도 그냥 집에서 쓴 게 아니라 한성감옥에서 썼어요. 그래서 29살, 지금 여러분 또래보다 뭐 한두 살 많겠죠? 비슷한 또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쓰면서 어떻게 이렇게 29살짜리 그냥 청년이 어떻게 이러한 저서를 했을까라고 여러분이 읽으시면은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자부할 수 있습니다. 꼭 사서 보십시오. 자, 오늘은 이제 프랑스 혁명사에 대해서 할 건데요. PPT도 몇 개 없어요. 저는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프랑스 혁명, 우리가 세계사 배울 때 혹시 세계사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네, 표희선 선생님 말고 학생들 중에, 우리 고등학교 때 정말 있죠, 이렇게 막 세계사 역사 공부할 때 우리가 등급 달라고 공부한 거 외에는, 단수 남기 외에는 이것을 왜 우리가 외워야 되고, 왜 남이 나라 역사를 왜 우리가 굳이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의문점을 가졌지만, 단순히 외우는 것은 우리의 등급 학점을 위해서 외운 것밖에 기억이 남지 않는다고 우리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잠시 보면서 우리가 왜 남의 나라의 역사와 그 민족성을 알아야 되는지 잠시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읽어 드릴게요. 이 당시는 17세기인데요. 이제 루이 16세, 그 프랑스 혁명 당시입니다. 유럽 각국의 모든 압제 정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들은 극도의 고통이 따르고, 국민들은 최고 통치자를 두려워하면서 원수같이 미워하고, 그런데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였으나 위에 있는 정치 기득권자들은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의 권력만 믿으며 국민들을 계속 탄압하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형편으로는 국민들이 겉으로는 막 생기가 없어 보여도 국민성 자체가 나약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교화와 학문의 힘이 그 마음과 생각을 발전하고 발달시켰기에 통치자들의 권리와 세력 밑에서도 끝까지 불평한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랑스 국민도요, 보면은 나름대로 교화하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읽고 하면서 그 국민성 자체가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득권자들이 어떠한 정치를 잘못했을 때에도 그 불평한 마음과 자기가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되는데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절대 굽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 중에서 아까 뭐 영국도 있었고 이렇지만은 저는 이제 프랑스를 오늘 소개하자면요, 그 당시에 전제 정치,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이 특정한 한 지배자에 집중돼서 국민의 뜻과 법률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실시되는 정치, 이게 전제 정치라는 건데, 그로 인한 폐해가 가장 심하여서 그 나라의 황제가 전국 백성들의 죽고 사는 것이 황제 한 사람의 뜻에 달린 줄을 알고 말 한마디 하고 글 한 줄에 그 나라의 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관과 관리직들이 황제에게만 아부하고 순종할 뿐 국법을 무시하면서 황제의 은총을 받으려는 간신들만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는 계급이 3계급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첫째 계급은 황제입니다. 그리고 둘째 계급은 혹시 뭔지 아십니까? 황제 다음에 누구일까요? 그렇죠. 신부, 성직자들입니다. 성직자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귀족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귀족 중에서도 그 밑에 보면은 또 계급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런 계급들이 총 3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왕의 법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죽고 살고 사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너무 힘들겠어요. 사는 게 아닐 수도 있고, 내가 누구의 딸로 태어나고 내가 누구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이게 흙수저가 되느냐 금수저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이런 이 당시의 국가들이 거의 이런 정치를 전제 정치 국가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보면은 온갖 특권을 누리고 사람 하나 살리고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닌 것으로 백성들의 공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사라는 것은 소송사건이죠. 이것을 전적으로 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청탁과 뇌물에 의해서 판결하기 때문에 옥중에 어떤 사람은 40년 동안 자기 제명도 모른 채 갇힌 사람도 있었다가, 그러니까 그때 같은 상황에서는 차라리 연장을 갖고 나하고 결투해서 누가 죽냐 누가 사냐 이럴 정도로 이게 오히려 공평하다고, 이렇게 시비를 가리는 게 공평하다는 것이 정말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요, 그때 당시에 프랑스의 내부 사정이 어떠한 것인가였던 것을 이제 미리 짐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미국에 이제 독립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때는요. 근데 독립혁명, 미국 혁명하고 프랑스 혁명하고 혹시 차이점을 혹시 아십니까? 표희 선생님 아시죠? 미국 혁명은요, 보면은 계급혁명이에요. 그때가 이제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을 때 흑인들을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흑인들을 자유를 줬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계급이었지만은 프랑스에서는 시민혁명이었어요. 시민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우리도 동등한 권리를 갖고 싶다. 이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혁명에 그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독립 권리를 세워 온갖 좋지 않는 정치 패단을 다 없애고 좋은 정치를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 국민이 감동하고 민심이 동요하려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인들은요, 민심을 듣고 미국 사람들은 무리를 지어 사회를 어지럽히는 도적의 무리들이라고 하여 처음에는 미국인이 사귀고 왕래하는 것조차 못하게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민간에서 신문을 막 게재해서 막 돌렸으니까 백성들이 이 정보를 알게 되잖아요. 미국은 지금 독립혁명으로 지금 성공하고 있대. 이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날마다 취합을 하니까 집집마다 이제 정치적인 의견이 막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남자들이 너무나 화가 나서 스스로 자원병이 되어서 미국에 건너가서 도와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할 수 없이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군사를 파견하여서 미국의 독립전쟁을 도와주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은 프랑스가 도와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독립전쟁을 승리를 접한 프랑스인들이 나서자 정부 관료들이 이제 국정에 긴급히 고칠 것과 이제 시행할 것을 결정하여 올려준다고 얘기는 했는데 안 받아줬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국민들이 기다려도 이게 제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뭘 했겠어요? 이제 혁명을 하려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는 이 기득권자들이, 시민들이 이렇게 막 나서니까는 관료자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국민들의 뜻을 허락하여 다시 원하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관료들은 겉으로는 내가 해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민심이 흩어지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가둬놓고 이제 죽일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유명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 이 시점인데요. 보면은 밤중에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와서 파리 성내외에서 가득히 세워놓고 대포와 무기를 버려놓고 곳곳에 방문을 붙여서 이렇게 포고하기를, 감히 모이는 백성들이 있으면 곧바로 죽일 것이라 라고 하니 두려운 마음에 백성들로 하여금 숨조차 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백성들은 그 속사정을 알지 못하고 나란 일이 순조롭게 바로 잡히고 있다고 생각해서 신문을 기다렸는데 신문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왜 신문이 안 올까 해서 밖으로 나가보니 밤새 그 모든 거리에 보니까는 막 시체들이 널려 있었고 창칼들이 막 촘촘히 늘어서서 막 군인들이 막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그래서 백성들이 크게 화가 나서 사방에서 물 끓듯 일어나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집집마다 나서서 떼를 지어 모여들자 무식한 군사들이 창과 총으로 찔러 인명을 살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군사들이 뭐냐면요, 이제 그 당시에 돈을 주고 산 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국신과 여러 가지 우리가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 그러니까 공받는 생각을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무작정 돈을 주니까 무조건 국민들을 죽여라 했기 때문에 그냥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더 민심이 더욱 격분하여 목숨 걸고 싸우기 시작할 때 소위 군사들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 받고 나온 사람들이라 처음에는 백성들과 싸웠어요. 죽이고 했지만 눈앞에서 자신들의 부모, 처자, 형제, 자매가 굴하지 않고 다투어 나오는 것을 보자 스스로 회심하고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전국이 전부 다 같은 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프랑스 혁명 중에서 바스티유 감옥이라고 들어봤죠? 네, 바스티유 감옥은 그 물 가운데, 한가운데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래서 한편에 이렇게 다리를 놓아서 24시간 대포와 군사를 두어 이제 출입을 감시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고문도 너무 잔인하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오히려 문명한 나라고 했을 때 정말 진짜 어떤 고문을 했는지 진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막 진짜 토할 정도로 제가 그거를 봤거든요. 이 책으로 읽어봤는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어쨌든가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정말 문명한 나라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7월 14일 만 명의 파리 시민들은 정치범 수용소인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했고 진압하러 온 군대들도 시민들에게 압도당해서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민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민혁명 이후로 어떻게 됐냐면요, 황제와 귀족과 정치인들은 자기들만의 기득권 세상을 만들고자 하였고 백성들을 종처럼 부리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이후 왕정 폐지를 주장하는 공화파와 유지하려는 왕정파와의 극렬한 대립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루이 16세는 단두대로 향했고 그 이유가 루이 16세가 마지막 군주거든요. 그 이후에는 프랑스에 이제 공화정이 탄생했습니다. 국민의회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미국보다 늦었지만 이제 유럽에 있는 프랑스의 위상으로는 정말 이제 근대의 세계의 모습을 결정한 이제 역사적인 대사건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정말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자.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민혁명 자발적으로 나서 나 이렇게 정말 못된 군주 속에서 포악한 군주 속에서 못 살겠다. 나는 자유를 찾고 싶다. 나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정말 나도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고 나도 마음껏 누리고 싶다라는 것을 이제 혁명으로서 표출해 준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마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우리도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을 그 당시에는 정말 이제 그 양반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양반들의 마음대로 그죠, 국사를 진행하고 그죠. 그리고 거기서도 많은 계파들이 있어서 정말 자기네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그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러면 그러는갑다라는 그런 국민성들이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은 나라가 이렇게 했으니까는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했으면은 참 좋은갑다. 그래 우리는 따라가면 좋은갑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공부를 하면요, 나 자신이 자주적으로 독립을 하고 나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제정치, 그러니까는 전체주의로 사고를 하는 그런 거를 되게 조금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그거는 좀 안 좋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개인이 약간 비판적으로 의식을 갖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정말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런 포악한 군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게 만들고 그냥 그들의 기득권 안에서만 우리가 그냥 종처럼 살아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이런 나라마다의 이 민족의 민족성과 그리고 그 역사를 보면서 딱 한 가지 공통점을 보니까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 게 나 한 사람의 개인의 독립적인 존재로서 정말 자유롭게 자유롭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정신을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되겠다 생각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을 가져왔는데 성경 한 구절을 가져왔어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을 혹시 모르시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냐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이승만 대통령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구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구절은 하나 또 가져왔는데 뭐냐면요. 잠언 24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저는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느끼는 감정대로 보이는 대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찬양 가사 보면은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의 가치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지라라는 말씀이 있듯이 그 자유가 뭔지 그냥 본능대로 살고 내 꼴리는 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그거를 누릴 때 우리가 자유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이 정말 이 독립정신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독을 하셔갖고 정말 이렇게 같이 우리가 이렇게 강사님들이 나오셔갖고 이렇게 설명을 하실 때 한 번 읽고 나오면은 이게 막 쏙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책이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독립정신이 끝날 때쯤이면은 여러분들도 정말 많은 바뀐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정말 나는 이제 다르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